일단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카드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카드뉴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 있으시죠.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요즘에 인터넷만 하면 이런 거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죠. 언론사든 개인들이든 단체나 블로그,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는 게 많은데, 여기 있는 게 다 뉴스인가요? 아니죠. 쇼핑몰에서 자기 물건 10개 나왔다, 뭐 자취생을 위한 꿀템 탑10 이렇게 하는데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카드뉴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뉴스는 아니죠. 그냥 소식을 전하는 한 형태일 뿐이고요. 이거 예전에 말하던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PPT랑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모양이 SNS에 맞게 좀 단순해지고 비율이 좀 1대1이 많고, 그리고 글자 수가 많고 커서 일반적인 뭐 표랑 글씨 빽빽한 PPT랑 다르다 뿐이지, 이거는 그냥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디자인이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라고 부르는 개념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제작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 진짜 언론이랑 기사 쓰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카드 뉴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저도 카드 뉴스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모양일 뿐이고 형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뉴스를 전달하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목적의 홍보, 광고,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용 목적,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가치는 이거예요. 간단한 게 좋아요. 간단하다는 거는 예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의 정답은 없더라도 오답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따가 카드뉴스 사례들을 몇 개, 10개 넘게 찾아볼 건데, 그 중에 제 취향이 어떤 건지는 그걸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복잡한 게 싫고요. 간단하고 눈에 잘 띄는 걸 좋아해요. 특히 카드뉴스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서서 한 10초, 30초 안에 소식을 보는데 거기에 글씨 많고 디자인이 요란하고 본문 내용과 그림, 사진이 전혀 맞지도 않는 거를 카드뉴스라고 열심히 만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디자인 공부 안 하셨나라고 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만드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제가 봐도 그럴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겠어요? 예전에는 카드뉴스 하면 손가락으로 그냥 넘기는 것만 생각하셨죠. 실제로 지금 보는 대부분의 카드뉴스들은 그냥 넘겨요. 그림 보통 10장 기준이라면 10번 넘기면 봐요. 요즘에는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영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손가락 10번 움직이기도 귀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데 동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터치하면 옛날보다 시간들이 짧아져서 2, 3분짜리 영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뉴스 아니고서는 다 1분 이내고 30초 안에도 광고나 뭐가 다 끝나요. 그 말은 사람들이 클릭 한번 하면 마음에 들면 손을 건들지 않고 보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는 자세는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드뉴스는 어쨌든 10번을 내가 넘겨야 돼. 귀찮아. 이거조차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기존에 만들었던 카드뉴스를 그냥 변환만 하기도 하고, 이 그림의 요소들의 각자 움직임을 줘서 새로운 영상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걸 많이 만들거든요. 또 동영상을 만들면 아무래도 카드뉴스는 블로그나 페북 같은 데 공유하면 끝이지만 동영상은 공유할 곳이 많잖아요. 무엇보다 유튜브에 올려도 되니까 한 개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쓰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원소스 멀티유즈의 최적인 포맷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뉴스를 만든다고 해서 꼭 정지되어 있는 그림으로만 만드실 필요는 없고, 만든 걸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재가공을 하되 힘도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카드뉴스의 모양이 이런 거는 다 아시죠?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서 특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모양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 숫자로 말하면 1대1이죠. 왜 1대1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 화면. 예전에 TV를 보든가 방송을 볼 때는 가로로 긴 화면으로 봤죠. 예전 TV에서 만든 영상은 4대3이에요. 그거를 16대9 영상에 틀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까만색이 생기죠. 까만 바. 이런 걸 블랙바라고 부르는데, 또 세로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가로로 된 16대9 영상을 보면 세로 비디오 이 화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여기만 화면이 나오니까 여기는 다 까맣죠. 아깝죠, 공간이. 게다가 이거는 더 글씨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세로로 보든 가로로 보든 화면 손실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찾다 보니까 1대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돌려도 화면 크기가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동 회전 해놓고 휴대폰으로 돌려보세요. 세로로 찍은 사진은 세로로 볼 땐 꽉 차는데
가로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반대로 가로로 찍은 거를 세로로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져서 정보량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풍부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정보량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1대1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긴 고민 끝에 나온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카드뉴스 지금 검색해서 괜찮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숫자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율만 보시면 돼요. 900대 900이면 1대1이죠. 근데 매체마다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지금은 1대1로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매체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간다 그러면 1대1이 최적이에요. 페북? 페북은 자유로워요. 혹은 유튜브는 16대 9에 꽉 차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늘 눕혀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또 세워본다면 결국에는 1대1로 돌아오는 게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드뉴스를 만들면 일단은 다 모른다 싶으면 그냥 1대1 기준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보기 좋고 안정적입니다. 제가 오늘 사례를 여러 가지 많이 모아왔어요. 근데 일단은 안 좋은 사례, 나쁜 사례 같은 것들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화면 보세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어떠세요? 이거 보면은 계속 읽고 싶으세요? 특별한 영업 비밀 하니까 눌러보고 싶잖아요. 유튜브에서 마치 썸네일로 낚시질을 하듯이 제목을 잘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고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지금 소설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타겟을 삼았으니까 뒤에 펜 그림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빨간색으로 했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그림까지 넣어주니까 사람들은 혹해요. 그러면 일단 눌러보고 싶어졌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절망했어요. 이거 읽히세요? 지금 이거는 프로젝터니까 괜찮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 글씨 거의 못 봐요. 혹은 젊은 사람일수록 눈 좋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작은 글씨를 안 봐도 이해될 수 있게 원고를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이 글씨조차 보이게 크기를 키워서 장수를 늘리던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장도 안 돼요. 그 콘텐츠, 한국 콘텐츠 아카데미, 한국 콘진에서 만드는 자료들은 되게 유익해요. 저도 이거 보고 공부하는 것도 많은데 장수가 10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10장 채워서 그냥 여유 있게 하지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여기는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귀엽고 색깔도 잘 쓰세요. 근데 아쉽게도 글씨 크기 작은 게 무척 많아요, 여기는. 이거 대화하는 느낌 귀여워요. 디자인 예쁘고 따라하고 싶은데 저것도 휴대폰으로 보면 읽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래요. 디자인 감각도 있고 좋은데 이 정도 되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아까 그런 말풍선들은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6장 지났나? 그러면 그냥 길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런 게 있었고요.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이거죠. 저도 이런 교육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상 규격 같은 거 말할 때 저도 PT에다가 자료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를 많이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PT를 그대로 카드뉴스로 옮긴 사례예요. 자, 동영상 이건 알고 보자. 이렇게 용어들 써주니까 아 그래 나도 저게 궁금했어. 눌러봐요. 넘기면 일단 다음 장은 그냥 몸 풀고 가는 건데 뒤에부터 이게 휴대폰으로 볼 때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싶어요. 컴퓨터로 보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냥 PT 혹은 책자에 들어갈 만한 데이터, 텍스트를 그냥 다 꾸겨 넣은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이게 3줄이면 적어도 한 줄 안에 써주는 정도로 글씨 크기를 키워줘야 보면서 한눈에 보지. 이러면 저 같으면은 여기부터 어려워하고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뉴스의 핵심은 간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확 전달하는 게 목표인데 혹은 그래서 내가 퍼가고 쉽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진짜 정보는 유익한데 보고 싶지 않은 거니까 디자인에 실패했죠. 이런 크기 작게 해서 한눈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이 여기 정사각형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적절한 제목, 소제목, 본문, 사진이 계속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바쁘잖아요. 또 사람마다 성격이 덜렁거리는 사람, 빨리 보는 사람, 느긋한 사람 있다 보면 다 안 읽어요. 그럼 네가 읽어도 될 걸 핵심만 보여줄게 하고 제목과 본문을 분리한 거죠. 그럼 이건 꼼꼼하게 안 보더라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그래 복부 운동은 이것만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욕심을 버린 거예요. 대신 사람을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려고
여기다 집중을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이 사진 이렇게 하는 동작을 이 순서로 하면 된다는 건 기억하고 이걸 놓쳐도 그 사람은 크게 잃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전 좋게 봐요. 초기에 배우실 때는 카드뉴스 만드는 여자 안 거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가 있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례들을 만드는데 디자인도 잘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거는 세로로 만든 영상의 사례를 소개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 비율에 대한 것도 쉽게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이 카드뉴스 만드는 여자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제가 올 6월에 어떤 일을 맡아서 카드뉴스를 만들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는데 되게 자주 만들어야 돼요. 도저히 이걸 매번 디자인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뭐 윗사람한테 말했더니 예산 있다고 하래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때 마침 할인 기간이어서 한 달에 2만 얼마? 3만 원 내니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무제한 가입만 하면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10장. 그러니까 10장은 만들어 볼 수 있죠. 그걸로 마음에 들면 매달 구독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카드뉴스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동영상으로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띄워봤습니다. 자, 뭐 아이가 애완동물에게 물렸을 때. 자, 지금 이거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드뉴스를 만든 거예요. 효과 좋죠. 차근차근 보이니까. 음악도 다 무료예요. 이런 사진도 무료예요. 검색만 하면 나와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죠. 사진들. 앞에는 서양 사람 나왔다, 동양 사람 나왔다가 뭐 이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무료로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나 같아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료는 초반에 가입하면 10장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홍보는 안 해요. 왜냐면 비싸거든요. 59,400원. 뭐 업체들은 쓸만한데 저는 그 당시 반가격 할인이라서 3만 원 안 되게 썼었어요. 근데 그렇고요. 뭐 오래 쓰면은 이렇게 할인도 해준다네요. 이렇게 월 정기하면. 네. 근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공부하고 캔바 앱으로 쓰시면 되죠.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디자인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수정해도 되고 내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나 고르고 이거를 그냥 글씨만 바꾸고 그림만 바꿔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나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서 눌러서 바로 수정되거든요. 한글로 되나요? 한글도 됩니다. 네. 바꾸시면 돼요. 대신 컴퓨터가 더 편하지만 우리는 일단 오늘은 모바일로 스마트폰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무료로 뭐가 있냐면 프리젠트에서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이따가 우리 앱에서 다 되는 기능입니다. 자, 타일 기능. 지금 두 장밖에 없구나. 전환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예쁘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출력을 여기 다운로드 맨 위에 이걸 누르면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냐 그림으로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동영상도 자동 제작이 되죠.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기능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정하는 게 훨씬 좋고요. 어느 스타일이 좋냐. 세로도 있고 1:1도 있고 페이스북용도 있대요. 로고, 뭐 포스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고르세요. 저는 영화평인데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고요. 그냥 들어가서도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고르셨으면 거기서 멈춰주시고 제 설명 들어주세요. 아무 디자인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아래 더하기 보이죠? 화면에. 여러분들 거에도 있죠? 더하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것저것 요소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른 건 지금 하필 저런 것 같아요. 한 장짜리 포스터 디자인인 것 같은데 다시 골라야 되겠네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하나 골라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더하기를 누르면 옆에 페이지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고른 디자인에 페이지가 없으면 그거는 포스터 같은 한 장짜리 용 샘플이라 그렇고요. 여러 장용 페이지 이게 뜨면은 여러 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있는 분들은 페이지 눌러보세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옆으로 넘기면 추가가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만들 장수 다 원고 준비하셨죠? 그러면 본문마다 텍스트를 다 붙여 넣으세요. 일단은. 수정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저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이게만 하고 완료.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추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다 배치를 해보세요. 또 다음 텍스트. 이 작업을 끝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작업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아까 했던 그 사진을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파크 포스터에서 만든 얘를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에 첫 화면으로 쓸게요. 디자인하기 귀찮아서. 세이브 이미지 됐고, 요거를 캔바에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편집 이미지 갖고 오고, 네, 됐습니다. 레이어 개념은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글씨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아래에 있는 거는 깔리면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는 저 배경 그림에 그림을 올리니까 글씨까지 안 보였는데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터치, 여기 혹시 그림 같은 거 터치하면 여기 위에 점점점 저런 아이콘이 있나요? 동그라미 안에 점 3개 있는 거. 그걸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뭔가 선택하고 누르면 위아래 도형이 2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그림을 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 장 넣을 때나 글씨들이 있을 때 그림 밑에 만약에 글씨가 깔렸다 그러면 이 레이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가렸던 게 숨어있던 게 위로 나올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엉망이지만 어쨌든 3장으로 끝나는 거를 만들어 봤고요. 전혀 눈에 세 번째 건 특히 색깔까지 잘못 골라서. 그래서 뭐 디자인만 단조롭게 하고 글씨 위주라면 이걸로도 금방 뭐 30분이면 10장짜리 하나 만들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폰트도 다양하지 않고 줄 간격이나 그런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무료 앱인 아까 무료 사이트였던 타일5도 그래요. 타일.io도 똑같아요. 뭐 무료라서 좋긴 한데 여기서도 글씨 텍스트나 그런 거는 정해준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스파크 포스터 다 실행해 주시고요. 혹시 폰 없는 분 안 계시죠? 앱 설치가 안 돼 있다든가.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리긴 한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어요. 이걸 갖고 와서 수정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두 번째 주황색의 글씨만 큰 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심플한 게 좋거든요. 다시 그림, 터치. 네, 떴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add 눌러볼게요. add. 여러분들은 한글로 돼 있나요? 영어로 돼 있나요? 네, 그냥 영어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add, 더하다 눌러볼게요. 글씨 넣을 수 있고, 사진 넣을 수 있고, 아이콘 넣을 수 있고, 로고 넣을 수 있어요. 다 되는 거죠. 일단은 포토만 해볼게요. 지금 배경이 단조롭고 좋긴 한데 그림 찾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포토. 여기서 많아요. 내 폰에 있는 거 불러올 수도 있고 메뉴가 많죠. 그 중에 이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직접 찍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넘어가고, 서치 프리 포토, 무료 사진 찾기. 무료 사진 검색 기능 가보세요. 자, 한 개만 찾아볼게요. 뭐가 좋을까? 저는 아까 영화평으로 했으니까 뭐 시어터, 극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 거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극장 사진. 그러면 터치만 하면 그 배경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갔고요. 저기 add 보이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저는 일단 한 장만 배경으로 깔 거니까 add one. 네, 배경 깔렸어요. 멋있죠? 멋있는데 문제가 있죠. 글씨 뒤에 배경이 겹쳐지니까 글씨가 잘 안 읽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만질 거는 많습니다. 사진을 넣은 다음에 지우거나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 넣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을 터치하면 어디 갔어? 메뉴가 네, 위에 있네요. 안드로이드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이폰하고 다른가요? 네. 네, 저는 위에 휴지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딜리트나 뭐 그런 거 삭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슬은 그냥 전으로 돌아가는 취소니까 아닙니다. 딜리트나 휴지통, 리플레이스는 대체니까 딴 사진 넣는 걸 거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지우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자체를 자꾸 움직이면 재배치되죠, 위치. 당연히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회전이나 확대는 여기 아래서 해야 되는구나. 네, 스케일 눌러서 확대도 돼요, 이렇게. 저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멋있게. 네, 이렇게 사진 넣어서 원하는 대로 배치까지 해보세요. 수정은 간단해요. 그냥 터치 내지는 더블 클릭 해보세요. 네, 본문만 입력할 수 있고요. 잡다한 주일의 아주 짧은 영화평. 아무거나 입력. 근데 한글을 넣으면 디자인이 엉망이에요. 폰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드로이드는 설치가 쉬워요.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별도의 앱으로 폰트를 넣으면 가능은 한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글꼴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떠요. 아이폰은. 안드로이드는 여러분들 폰에 글꼴을 많이 까셨다면 여러 개 뜰 수도 있습니다.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글자색 바꿀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눈에 잘 띄는 걸 목표로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고르지 마시고요. 배경하고 어울리는 색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쉐이프. 배경에다가 이런 도형을 집어넣으면 제목이나 글씨가 눈에 잘 들어와요.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위치 배열하시면 일단 제목 첫 페이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이라 좀 조작하기 쉽진 않네요. 됐고요. 만약에 여기 겹친다 그러면 뭐 그림자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넣으면 그림에다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글씨, 원하는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는 필터를 골라야지 무조건 색깔 예쁘다고, 화려하다고, 알록달록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필터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봐서 제목에 돋보일 수 있는 필터를 고르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그냥 원본 이거 괜찮네요. 어두워져서 극장이. 그리고 제목도 정가운데로 와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개해도 되겠어요. 네. 이게 첫 번째로 텍스트나 뭐 사진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눌러서 나오는 아이콘이나 그런 것도 검색하시면 돼요. 가령 일단 아이콘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무료 찾으면 돼요. 저는 영화니까 아이콘이 뭐 필름, 카메라 그런 게 좋겠죠. 필름에 있네요. 이런 것 중에 뭐 이런 옛날 느낌 나게 필름 롤 하나 골라서 추가. 네, 이런 거를 조그맣게 디자인 요소로, 너무 크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니까 작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영화 관련된 거다 아니까 이런 요소를 무료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리사이즈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리사이즈 있죠. 리사이즈를 누르면 어떤 비율, 어떤 매체를 기준으로 만들래? 화면 비율 정하는 거죠. 16:9, 1:1, 9:16 세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페북용, 인스타그램용이 해상도가 미세하게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저는 기본 인스타그램용으로 되어 있네요. 커스텀으로 눌러서 해상도를 바꾸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볼 때는 1080 혹은 좀 커서 2000 정도면 충분해요. 문제 없는데 인쇄를 저렇게 하고 싶다, 뭐 종이를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싶으면 이 해상도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곱하기 정수배로 2배, 4배 이렇게 2의 제곱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크면 클수록 편집이 힘들어진다는 거. 네, 여기서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해상도를. 가령 A4 용지 몇 밀인지 아세요? 규격? 2190, 2970 뭐 그럴걸요? 2180? 뭐 그러면 그걸 그냥 여기다가 픽셀로 대입하시면 A4 용지 규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재도 되고 그냥 1000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해도 되고 자유롭게 바꾸시면 되는데, 그러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령 이게 16대 9다 그러면 1600, 900 알아서 바뀌네요. 로고가 알아서 내려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얘가 고쳐줘요. 아까 텍스트 줄바꿈 자동으로 해준 것처럼 바꿔주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 깨지기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계속 자동으로 잘 바뀌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전 그럼 이 자동 기능도 그냥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화면 비율을 여기 리사이즈해서 바꿀 수 있다. 그다음 이펙트도 비슷해요. 이펙트는 비슷한데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고 동영상을 위한 효과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골라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시는데 저는 영화니까 뭐 이렇게 풀? 네. 극장에 불 켜지는 느낌하고 막 맞다고 억지로 우기겠습니다. 돈을 누르면 쉐어 해볼게요. 재생이 있나? 재생은 없구나. 비디오 저장이 돼요. 그럼 바로 뚝딱 되고요. 이 동영상은 4초짜리가 되더라고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극장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가 들어간 동영상이 만들어졌죠. 동영상 편집 몰라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아마 이게 터치를 하면 자막이랑도 다 될 겁니다. 한번 적용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거. 그냥 정진해 있는 그림으로 처음부터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으로만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이게 메뉴가 영어라서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기능 자체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눌러보면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굳이 안 가고 집에서 집이 아니라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 뚝딱 만들 수 있겠죠. 단, 얘의 단점은 한 장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림으로 저장, 또 다음 거 디자인해서 그림으로 저장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그냥 캔바를 써버리면 되죠. 근데 동영상 쪽은 이 어도비가 동영상에 아주 큰 거물이라서 이쪽이 결과물이 더 좋더라고요. 캔바 쪽은 그냥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기능만 좋아요. 동영상. 혹시 집에 파워포인트는 다 있으신가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쨌든 정식으로 사야 되는 게 원칙이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구글 슬라이드 쓰세요. 구글 슬라이드는 완전 무료죠. 지메일만 있으면 되고요. 요즘에 이렇게 템플릿도 많이 제공해줘요.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요. 캔버스 크기만 뭐 1대1이나 그걸로 만들어 주시면 휴대폰에서도 구글 슬라이드 다 되거든요. 구글에서 무료로 앱 줘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 말고. 네, 잠시만요. 페이지가. 페이지 설정을 맞춤으로 해서 센티미터 말고 픽셀로 뭐 1080 하면은 정사각형 페이지 생성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파워포인트로 편집하듯이 그냥 집에서 혹은 모바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다니면서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 상에 저장돼 있으니까 옮기면서 작업하시면 이게 더 편리하긴 해요. 대신 이거는 소스 갖고 오는 걸 일일이 내가 그림 저장해 놓고 갖고 와야 되지만 어쨌든 컴퓨터로 한다면 무료로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워포인트가 손에 익은 분들은 그거 쓰시고요. 근데 프로그램 어차피 나는 정식으로 산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더 깔끔하고 태블릿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화평, 카드 뉴스. 그래서 여기서는 원하는 테마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존의 물론 PPT용 테마지만 갖다 써서 그냥 당장 적용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기엔 나쁘진 않죠. 그림 갖고 오는 것도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들은 낯설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만드는 거는 PPT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쉽게 하실 거니까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앱이나 좋은 거 많은데 적어도 구글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로 만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요. 단 이거는 모든 걸 내가 일일이 해야 되니까 감각이 없다든가 귀찮은 사람들한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해보니까 답답하게 하느니 이게 나을 것도 같고요.